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우리 도민들 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중에 1위를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속도감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새만금 개발청 신임 청장이 된 김의겸 청장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이다라고 우리 도민들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만금 개발청에서 일하는 김의겸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 특별한 전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의겸, 한겨레 기자회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이제 생각지 못했던 새만금 개발청 청장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100일을 벌써 맞이하셨더군요. 어떠셨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금쪽같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졌는데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는 때이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욕심만큼 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좀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예. 시작에서 이렇게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들어와 보니 녹록지 않구나. 여기에 비해 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고 새만금 하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셨고 여러 번 강조하셨고 그 재생에너지의 허브 네. 바로 새만금을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첫 번째 수식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생에너지 허브를 구축하는 것.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에는 햇빛, 바람, 거기다 조력까지 재생에너지의 골고루 다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예. 특히 태양광 문제만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열 효율이, 전기 효율이 높습니다. 군산 아시겠지만 바람이 잘 불고 선선해서 그 효율이 굉장히 높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력, 또 조력 이렇게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정말 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 재생에너지 시대인 건 맞으나 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내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오느냐 아니면 그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새만금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재생에너지의 용량은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6기가 또 7기가 이 정도의 규모로 이게 지금 원전으로 따지면 원전 6기, 7기 그렇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되는 대규모 용량입니다. 예. 그걸 지금 새만금 내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한 3기가 정도는 이재명 정부 내에 임기 내에 그 완공을 해서 전기를 발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청장님을 오셔서 어떤 그 청장님만의 청사진 또 내부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다고 해서 새만금 뉴웨이브 어떤 조성이라고 했으면 어떤 새로운 물결, 어떤 새로운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는지요? 제가 7월 21일부터 처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예. 한참 더울 때였어요. 제가 그때 우리 직원들 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반바지 입고 일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젊은 이들 예.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어느 조직이나 그 젊은이들의 어떤 패기와 열정이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새만금 짧게 잡아도 35년 동안 지금 사업이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뭐 터덕이고 또 어찌 보면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떤 젊은이들의 패기와 참신함으로 한번 극복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발상을 좀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어떤 설문조사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미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이 R200 산업단지 어떻게 보세요? 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서 이재명 정부와 이 결을 같이 하면서 새만금만이 또 가져올 수 있는 장점 속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R200 산단 지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이 용어가 며칠 전에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이 용어로 이제 바꿔야 되지만 그냥 편하게 R200 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R200 산단을 만들면 정부에서 특혜다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차별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혜택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전기료 아주 싸게 R200이라고 하는 깨끗한 전기를 싸게 그리고 풍부하게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거 외에도 국공유지를 임대료를 아주 대폭적으로 싸게 해주고 또 조세도 훨씬 더 감면을 해주고 또 정책 금융 은행에서 융자도 아주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또 첨단 산업들이 우리 새만금으로 와서 정말 새만금에서 기업들이 북적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새만금이 그동안 35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더디게 왔었는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새만금을 한번 우리 김우겸 청장님께서 이제 다 둘러보셨을 텐데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달이죠. 11월이면 전주 새만금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렇죠. 전주에서 새만금 저희들이 재보니까 33분 걸려요. 예. 안에 남북도로나 동서도로는 좀 와보신 분이 맞습니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야, 새만금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예. 한번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말이죠. 청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이 새만금 하면 가장 문제가 수질 문제로 여러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또 정치권과 행정이 엇갈린 생각을 통해서 해수유통 문제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조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도 얻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배수 관문을 더 증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어떤 논의점으로 합의가 좀 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그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서 한번 가보시면 바다 쪽은 파란 바다가 보이는데 맞습니다. 깨끗한 바다가 보이는데 새만금 쪽 내해죠. 내측, 예. 네, 호수 쪽으로 보면 그 탁한 회색빛의 혼탁한 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물이 위아래로 순환이 안 되고 또 옆으로도 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 물론 배수관문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물구멍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 두 번 해수 유통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수관문을 대폭 늘려서 물의 순환, 물의 흐름을 좀 제대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조력 발전기까지 달아서 물을 좀 더 원활하게 순환을 시키자. 덤으로 전기도 또 재생에너지도 또 얻는 예. 그런 방식이 배수관문 증설과 조력 발전입니다. 예. 사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말만 무성했지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저를 포함해서 기후 환경부 장관이나 또 뭐 국토부 장관이나 또 안호영 환노위원장 국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서로 좀 뜻을 모아서 일단 국가에서 중요한 게 예산을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작은 액수나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당장
기본 구상이라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조력발전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이게 모아진 뜻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우리가 보통 MP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화들이 일어났었고 이것을 좀 확립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 기본계획 수립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네, 제일 중점을 두는 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아리백 산단, 아리백 도시를 만드는 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거기에 뭐 조력발전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좀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동안은 좀 새만금 왜 따로 전부가 안에 있지만 새만금만 뭔가를 추구해 왔다면 이번은 새만금의 인접도시 전주나 익산 등 전북과 함께하는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주에 탄소 섬유, 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산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가볍고 질긴 그런 탄소 섬유를 가지고 방위 산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드론을 만든다. 그러면 드론을 어디선가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새만금에서 그 드론을 실험할 수 있는 장비와 또 잇따라서 줄줄이 사탕으로 방위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북과 새만금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기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내년도 예산이 궁금합니다. 2,133억 원, 지난해보다 무려 73.9%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증가의 의미 그리고 이 액수는 어떻게 쓰일 계획이신가요? 그 액수 가운데서 상당액이 우선 지역 간 연결도로라고요. 지금 김제와 부안을 연결하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간 연결도로가 단순한 도로가 아니고 또 일자형 도로가 아니고 김제와 부안 사이에 있는 동진강 하구에 순환 링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식의 도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순환 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이 새만금의 어떤 상징과 같은 도로 또 인프라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산도 많지 않아서 어떤 그 방점을 어디에 찍었느냐 보면 뭐 매립하고 뭐 개발하고 이곳에만 속도를 냈다면 우리 청장님의 생각 그리고 지금 어떤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지금 새만금도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순환링이 수변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링인데 그 수변 도시를 AI 도시 또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서 아주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AI와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나 교통, 환경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자율주행차로 운행을 하는 그런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스마트한 도시 그 가운데 수변 도시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올해 말에 분양에 들어갑니까? 네, 올해 연말에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67필지를 지금 분양할 예정인데요. 한 필지당 대략 10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단독주택 용지를 이 우리 수변 도시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가 지금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도시에 이제 SOC는 다 구축이 된 것 같고 물과 전기 아울러서 이제 사람 살려면 교육이나 의료 또 주택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순차적으로 네, 다 가고 같이 있습니까? 지금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접촉을 하고 성사시킬 예정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뭐 국제 학교라든지 또 의료 첨단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춘 자족적인 기능. 수변 도시는 바로 앞에 새만금 신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항에서 오는 어떤 물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배후 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비즈니스 센터도 있지만 수변 도시 또 새만금 각종 산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서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새만금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의 구축 사업을 위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요. 우리 청장님이 좀 쉽게 좀 풀어 설명해 주시죠. 네, 진짜 말이 좀 어렵죠.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그러니까요. 네, 다 영어가 들어가고. 예.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래인데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거기에 모래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모래밭에 들어가서 뭐 마음대로 뭘 모래성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하듯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놀이터에 모래밭 놀이터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그냥 마음대로 규제를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업을 부쉈다가 또 새로 짓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도 국제적인 기업이 글로벌한 기업이 또 아주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관영 지사와 만나서 합의를 본 게 그 중에서도 햄프 산업을 한번 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에 1호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뜻을 모으고 지금 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놀이터에서 햄프를 기르고 CBD라고 하는 그 성분을 추출하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고 또 새만금 신항을 통해서 수출하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완결된 구조를 새만금 내에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정말 이게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자유롭게 규제 없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게 지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의 첫 번째 시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햄프 말씀하시니까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산업을 기초로 가고 있잖아요. 농생명 산업과 또 연관지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상당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아마 이 햄프 관련해서 새만금을 역시 바이오 산업으로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햄프 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햄프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구나. 네네네.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밑바닥이 깔리면 나머지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들도 잇따라서 똑같은 모델로서 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이 많이 낙후돼 있다. 내 고향이 가장 소외받고 홀대받고 이재명 대통령도 삼중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건 뭐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 이제 정치권에 대한 노력, 주문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우리 전북의 10명의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정말 이제 미래 시대를 예측하고 공부하고 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까운 우리 전남 광주하고도 알리백 산단 또 경쟁도 해야 되고 실제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일단 아리백 산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올 때만 해도 뭐 재생에너지 하면 그렇죠. 새만금이 어디 있어? 라고 자신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리백 산단 지정이 뭐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지만 전남이 지금 훨씬 강력한 강제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 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도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북의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어떤 전북의 어떤 이익과 전북이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로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정동영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제 역할 또 정부와 국회 주요 보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힘을 좀 얻고 있는 시점에서 청장이 되신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의 삼중고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예. 표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총리부터 관련된 장관들이 예. 긴장하고 새만금에 훨씬 각별한 관심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또 뭐 차관들이 잇따라서 새만금을 방문을 하고 있는 것도 예. 그런 대통령의 관심 표출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새만금 개발청은 있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의 기업 유치 실적과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 실적이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아마 그것은 아마 국가 2차 전지 국가 단지의 지정이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많은 지금 기업 유치에 협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이 개청을 한 지 지난달에 예. 9월에 12주년이 됐습니다. 예, 네. 네, 그 사이에 한 16조가 조금 넘는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8조 4천억 정도가 반이 넘는 액수가 지난 한 2년 사이에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단에 10년 동안 이루었던 것을 지난 2년 동안에 이뤘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고 특히 이제 투자진흥지구로 그렇죠. 지정을 받으면서 이 두 가지 어떤 혜택으로 인해서 큰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조금 2차 전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고전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100일 됐기 때문에 아직 뭐 힘이 남아 있고 고향에서 아마 반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특히 또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고 있어서 새만금 그 기대치가 높고 또 잘 하실 거라 봅니다. 그림들이 하나씩 이제 그동안에 좀 분리된 느낌이었는데 이제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분리된 그림들이 조각이 하나하나 이제 꽤 맞춰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2050년까지 나가야 될 가야 될 길은 길은 아직도 많고 네. 사실 이 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무려 5년 안에 20조가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뭐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국책 사업이라면 새만금은 대통령이 8번 이상 바뀌는 동안에 왜 이렇게 터덕거렸을까? 그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우리 도민들은 늘 민주당에 대한 해바라기 아니면 정부에 대한 해바라기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돌아오는 결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이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제 진짜 네.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이외에 또 다른 국책 사업이 우리 전북에서 개발이 돼야 되고 발굴되어야만 전북 도의 예산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새만금이 3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예. 집중적인 시간은 참 짧거나 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업이 멈춘 적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집중적으로 새만금의 국가적인 정말 명실상부한 국책 사업으로 국가적인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투여된 적도 사실 없었죠. 예.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새만금에 한번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그리고 후원 이런 게 좀 절실히 필요하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 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좀 마음을 모아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 금값, 뭐 은값 엄청 올랐다고 그러는데 가장 올라야 될 금값은 새만금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고향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반갑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이게 일이 하나하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어깨가 좀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데요. 하지만 저나 또 우리 새만금 개발청 직원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좋은 성과로 보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청장님 고향에 오신 거 환영하고 또 청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마음가짐 잃지 않고 새만금을 정말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온 김의겸 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조금 힘드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재생에너지, 새로운 알리백 산단 기대가 높습니다. 해야 될 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 여러분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지는, 더 발전하는 새만금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